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47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경기도 만들기 소통 행보에 주목.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더불어민주당, 군포 1, 도의원은 6일, 금,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업계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2023년 10월 의료법 제82조 제4항이 신설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마사를 고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고자 4.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요청으로 개최되었다. 4.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헬스키퍼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과 31개 시군 공공청사로 확대, 코로나19로 축소된 안마봉사단 지원 사업의 지원 정상화 및 19년 전과 동일하게 책정된 활동비 증액 등을 건의하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봉사단 활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단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비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봉사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4.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최인식 사무국장은 얼마 전 도내 안마사 한 분이 시각장애인 활동 지도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의 행정업무 일부를 도운 것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당했고 이 일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셨다라고 말하며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알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지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하였으며 정윤경 부의장은 해당 사업의 지침은 경기도가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경기도가 지침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4.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안인영 지부장, 최인식 사무국장, 수원시 시각장애인해설협회 박광재 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8월 4. 시각장애인 현장해설협회 수원시 지부 창립식에 참석하는 등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도 자활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경기도 자활사업의 주요 현안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광역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등이 직업교육 및 상담, 취창업 알선, 금융지원, 종사자 교육훈련과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내 자활사업 유관기관들은 사회복지기금 추가 조성,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화된 자활기업 복합단지의 개보수 및 재건축 비용 지원,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임금 인상, 광역자활기업 규모화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내 7개 광역자활센터와 33개의 지역자활센터, 172개의 자활기업들은 저소득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저마다 고군분투하며 힘쓰고 있다면서 사업 내실화 및 자활복지 강화를 위해선 관련 기관의 종사자 처우와 사업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 최만식 의원, 윤태길 의원, 지미연 의원, 김한규 의원과 경기광역자활센터 4. 경기자활센터협회 4. 경기자활기업협회 등 도내 자활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주장.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5일, 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묻고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시설의 화재 사전감지 자동화 시스템 등 시설 보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아리셀 화재에서 보았듯이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며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 등의 화재 대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거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장애인 주거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화재 대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광역자활기관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늘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본 예산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눈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 은 6일, 금,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경기도 표준임금제, 안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뒤에 가려진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이면에 대해 설명하며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표준임금제는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이라며 그러나 표준임금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문제점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위 가이드라인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체계 반영, 수당의 다양화 등 보다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경자 의원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다. 김용성 도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한자리에 가치 소비 함께해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은오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세주 의원, 박재용 의원과 함께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방문해 직접 상품을 구매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청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경기도민에게 장애인 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산품의 다양성과 품질 우수성을 알려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용성 의원은 이번 박람회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공공 분야는 물론 민간 분야로까지 상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라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소비 문화를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주관한 행사로 도내 43개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들은 식료품과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전시 판매했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선물 세트도 선보였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필요 주장.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지난 5일, 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묻고 이동에 불편한 장애인의 거주시설의 화재 사전감지 자동화 시스템 등 시설 보강을 주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아리셀 화재에서 보았듯이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며 이동에 취약한 장애인 등의 화재 대피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거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장애인 주거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화재 대비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용 의원은 광역자활기관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지만 정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늘지 않았다며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신경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본 예산에 제출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